자, 선생님, 처음인데 우리 즐겁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2단원에서 배운 2단원 고려시대의 단원 중에서 두 번째 주제, 고려의 발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 주제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습해보고 역사책을 만들어보는 그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과연 이 주제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번 2단원 고려의 발전이라는 단원이지요. 고려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입니다. 왕건. 그런데 이 고려를 세운 사람 왕건은 어떤 출신입니까? 그래요. 호족 출신. 이 왕건은 호족 출신인데 호족들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땅을 토대로 세력을 키운 집단을 호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왕건이 이렇게 딱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참 이 지방 세력들이 힘이 강해. 그래서 이들을 좀 견제해야겠다. 견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대하면서 잘해주면서 왕권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견제하고 한편으로 우대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왕건이 쓴 하나의 정책이 뭐냐? 혼인자 정책입니다.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 이 왕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즉위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왕,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광종과 성종은 고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광종이 했던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도. 자, 노비안건법은 무엇이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 그러면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노비안건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노비들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그렇죠. 지방 호족의 소유였는데 이러한 지방 호족들의 노비를 이리 와, 양이네,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과거제도. 자, 고려시대 때는 벼슬이 대대로 이어져 있어요. 높은 벼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이 벼슬을 차지한 사람도 다른 똑같은 가문에서 나오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이 과거제도를 볼 수 있는 조건은 양인이상.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고려의 신분제도를 알아봅시다. 양인이상. 고려의 신분제도. 고려의 신분제도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귀족. 땅 많아? 재산 많아? 경제력 좋아? 귀족. 자, 그 다음에 중류층. 중류층은 이제 하급 관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비들, 천민, 천한, 천민. 그런데 양인 이상 과거제도를 볼 수 있다 했어요. 여기 이상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종은 어떤 정책을 펴냐? 성종이 편 정책은
성종은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유교를 기본 원리로 삼았는데 왜 기본 원리로 삼았냐? 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충. 나라에 충성하라. 그리고 효. 부모에 효도하라. 즉 이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런 고려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한 왕이지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려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 자, 여기 신부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자, 남녀차별. 자, 고려시대 때는 남녀차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남녀차별, 동등한 남녀대우가 동등하다. 조선시대랑 비교했을 때는 조선시대는 남녀차별이 심했지만 고려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해주고 부모가 죽었을 때도 그 유산을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줌으로써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귀족들은 자신의 귀족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고려시대 문벌귀족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층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권층을 형성하면서 이 문벌귀족들은 대대로 많은 재산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등등을 누리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문벌귀족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문벌귀족들이 대부분 무슨 출신이냐? 문신 출신들이 많아요. 자, 이 문신들은 학자, 그리고 정치가, 행정가 등등이 다 문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신들이 점점 권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냐?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무신은 예전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땅을 차지함으로써 벼슬을 얻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이 무신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수영사건. 정말 높은 무신을 엄청 나이 젊은 문신이 수염 태워버려요. 네 무신인데 무슨 네가 수염 필요했냐? 하면서 수염 태워버려요. 굉장히 어렵겠죠.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기. 자, 대장군이 젊은 병사와 싸움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려서 기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문신애가 와서 뺨을 그냥 팍 때려버리는 사건. 자, 문신들 열받겠죠. 문신들 아주 열받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낮은 대우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들 무시하니까 이 문신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공격을 해간 게 무슨 사건이냐? 무신 장변이 일어납니다. 무신 장변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문신들을 씨를 말릴 정도로 정말 많은 문신들을 죽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무신 장변이 일어나서 많은 문신들이 일어나는데 이 무신 정권이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 문벌 귀족들을 이 무신 정변에 일어났을 때 하고자 했던 것은 백성들의 삶을 좀 더 나게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무신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해요. 백성들에게 쌀 내놔, 뭐 내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여러 가지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제 난이에요. 망또 위에 난. 두 번째는 만적의. 자, 이것은 두 가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망이 망소이는 차별하지 말라. 차별. 자, 망이 망소이는 소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소. 이 지역에서는 이중과세, 즉 세금도 내고 수공품도 만들어내고 라는 차별을 받았어요. 만적은 신분해요. 우리 뭐 이렇게 천민으로 살았냐? 우리도 신분해방할 수 있다 라는 걸 가지고 만적은 난을 일으킵니다. 뭐 이외에도 수많은 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선생님이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분해방을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무신들은 원래 되게 낮은 계급이었어요. 하지만 무신전변을 계기로 고려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일반 백성들이나 우리 천민들은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들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계속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신정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고려의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왕, 그리고 신분, 남녀 대우, 무신정변, 문벌 귀족 사회, 망이 망소의 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집에서 보고 정리가 됐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역사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주제에서 다룬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글과 그림으로 여러 가지 역사책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자, 이상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